요즘 이분의 행보가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화제입니다.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저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자신이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홍 시장이 썼던 글을 지우는 경우 흔하지 않은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역시 비판하는 글입니다. 선거를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걸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인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나홀로 대권 노름하다가 당을 망친 죄. 화환놀이, 저희도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국회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화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쇼는 더 이상 안 통한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 자, 한동훈 위원장의 화환 이렇게 국회에 다수 왔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앞서 올린 그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홍 시장의 글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렸고요. 신지호 의원님. 네. 특검 준비나 해라 이런 홍 시장의 발언. 이거 조국 대표의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또 당내 논란입니다. 참 이런 거를 논평을 해야 돼서 굉장히 괴롭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희 당의 어른입니다. 최고참이고요. 현역 정치인 중에 최고참이고 어른이신데 왜 저런 언어의 세계에 이제 매몰돼 있을까 참 안타까움을 참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사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지금과 같은 이 거의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럴 때 저런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지금 계속 뭐 대여섯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당의 최고참으로서 당의 어른으로서 지금 이런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이 당의 저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한여름밤에 꿈 운운했는데 지금이 여름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 봄, 뭐 초봄 정도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닌가? 일단 계절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각 당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끼고 더 북돋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뭐 자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키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젊은 자산이 아닌가.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따져봐도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 지지자들 아니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홍준표 시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검법 운운했는데 특검의 대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특검법 운운하면서 마치 그냥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이 있으니까 뭐 특검법 운운해도 아이 뭐 저 사람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이야기한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스스로의 격을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격을 많이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덧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초선이나 원외들이 덧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당의 거리가 없어요. 개파이 돼버렸어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난 덧보잡들 때문에 싫어. 덧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예요. 내년에 새 판이 짜여지고 난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돼요. 최 소장님. 이게 홍준표 시장이
시기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기 직전의 얘기긴 한데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보셨던 홍 시장의 그런 발언들, 한동훈 위원장 겨냥한 그 발언들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슈 파이터 중에 한 분이 홍준표 전 현재 대구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차기 대권을 의식한 거가 아닌 거라는 거 해석 이외에는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차기 가장 현재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을 몇 명을 못 본다고 치면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이런 분들이 아마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구시장이 약간 좀 그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뭔가 공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한 가지 좀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신지호 의원님 얘기랑도 연결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로가 되기 싫어서라고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정계에 입문한 게 96년 총선이에요. 예. 96년 총선인데 90년에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 김영삼 그 통일민주당 후보가 이제 민정당과 같이 합쳤는데 그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얼추기 좌파랑 합당을 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약간 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운동 세력과 합당을 네. 하면서 해가지고 실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을 했던 과정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집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 자체가 김영삼 총재 시절에 어떤 정계에 입문했던 건데 예. 김영삼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떤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이 정계에 입문하는 것 등등등을 다 깔아뭉개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걸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런 비난, 특검까지 거론한 그 비난이 위험 수위를 좀 넘나들면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굳이 하고 싶다면 보다 좀 더 고품격의 말씀을 해서 또 당의 또 큰 어른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정부 다 끝나고 정말 저 쓰러져 있는 전우들 신음하는 전우들 틈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소금 뿌리는 격이 돼버리면 홍준표 시장님이 좋은 평가 받겠나 싶습니다. 난 좀 말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리더이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저는 좀 말씀하실 때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듣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당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 특검, 한동훈 특검 글을 삭제한 홍 시장. 오늘은 이런 당내 반발을 좀 의식하는 걸까요? 내일의 해가 뜬다. 이러면서 또 당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홍준표 시장의 또 어떤 메시지가 또 올라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이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석방을 전격 제안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본인이 정치적 희생양임을 어필하면서 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했죠. 이 송 대표 가족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분 아닙니까 이거?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 송주환이 선거운동을 할 모습을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아빠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편을 청선용으로 구속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길을 풀어주자는 홍 시장의 주장 이렇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송 대표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그 풀어준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주장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주체가 누구죠? 법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나라고 근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정치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다
굉장한 오해를 또 낳을 수 있는 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뭐 특검법 준비나 해라.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당 식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대립했던 당 대표로 했던 인물에게는 뭐 이렇게 또 뭐 관용에 이거를 내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행보가 과연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이 당의 터줏대감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터줏대감으로서의 이 적합한 언행인가 오히려 이 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좀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인질이 아니고요. 인질이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죽을 죄 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죄를 지었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갖다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30년 가까이 국민 세금으로 1억 넘는 연봉을 갖다가 억대 연봉을 30년 가까이 받으면서 누릴 것 다 누린 586의 대표 주자인 송영길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매관매직하는 걸 떠나가지고 표를 돈으로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창당하고 그런 것 자체도 전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중하고 지금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 송영길 대표 어쨌든 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또 도망갈 우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저는 이제는 보석으로 풀어줘서 밖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 안에 구속되어 있으면 방어권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홍준표 시장의 어떤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정말 잘 진위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발언들 내용들을 조금 참작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